네, 반갑습니다. 10월 고3 전국합평 물리학2 해설 맡은 장희수입니다. 자, 이제 수능 전에 봤던 마지막 모의고사 잘 보셨죠? 문제가 전반적으로 물론 쉬운 부분도 있지만 좀 까다로운 계산 문제 많이 있었고요. 여러분과 함께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가면서 놓쳤던 것들, 또 쌤이 한 번 더 짚어줘야 할 그런 내용들 같이 체크해 가면서 수능에 대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열과 일이 서로 전환되는 예를 A, B, C로 줬습니다. 그때 열이 일로 전환되는 개념을 옳게 설명한 것만 고른 겁니다. 보니까 두 가지예요. 열이 일로 또는 일이 열로. 그죠? 그걸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죠. 자, 첫 번째 A. 뜨거운 물에 찌그러진 탁구공을 넣었더니 펴졌다. 열이 기체의 부피를 팽창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열이 일로 변환된 과정이죠. B. 망치로 두드린 못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망치로 두드리면 일을 한 거죠. 그것이 열의 일의 일부분이 열로 전환된 거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죠? C. 모래가 든 통을 흔들어요. 흔든다는 얘기는 일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 일을 해준 거의 일부가 바로 모래 온도를 올라가게 하니까 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이 일로 전환되는 건 A밖에 없죠. 결국 정답 1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바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PNP형. 이미 반도체 종류를 줬어요. PNP형이라고. 그 PNP형에 대한 내용을 A, B, C 학생이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옳게 말한 친구 고르는 거거든요. A부터. 이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는 P형이 아니죠. 베이스는 가운데 있는 N형입니다. 따라서 이건 틀린 진술이에요. B. 컬렉터의 전류가 베이스의 전류보다 커. 그죠? 컬렉터의 전류는 증폭작용에 의해서 베이스보다 크죠. B는 옳은 진술을 하고 있고요. C. 이미터와 베이스에는 역방향이 걸리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베이스에도 전류 흐르지 않고요. 컬렉터에도 흐르지 않죠. 따라서 C도 틀린 진술이죠. 맞는 건 B만 맞았고요. 정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에서도 새로 바뀐 교육과정에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많이 들어왔죠. 그죠? 바이어스 전압이나 이런 것들. 이 부분은 지난 교육과정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수능에서는 그보다 좀 더 심화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걸 준비하시고 대비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등속 원운동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 여러분이 받았던 그 시험 볼 때 받았던 풀이 해설에는 그냥 말로 쭉쭉 써놨는데 사실은 물리적인 어떤 물리량들을 비교하는 것들은 공식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 함께 공식으로 정리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잘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바퀴에 있는 점 P고요. 아래쪽에 있는 회전축이 있는데 거기에 롤러에 Q점이 있어요. 지금 P는 반지름이 크고 Q는 반지름이 작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한 말, 세 번째 줄 P와 Q는 속력이 똑같답니다. 이렇게 물리량이 하나 동일한 거 잘 체크를 해둬야죠. 그죠? 자, 먼저 P가 Q보다 큰 물리량 찾으라 했거든요. 자, 이때 먼저 봅시다. 우리 주기를 먼저 구해봅시다. 주기. 여러분 주기 공식 뭡니까? T는 V분의 2파이R이에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P점과 Q점은 속력이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주기는 누가 결정한다? 반지름이 결정합니다. 반지름은 누가 더 크죠? P가 더 컸죠. 그죠? 따라서 반지름이 큰 P가 반지름이 작은 Q보다 주기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기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 각속도도 구할 수 있어요.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라서 주기의 역수예요. 주기의 역수란 얘기는 주기는 P가 더 컸기 때문에 각속도는 P가 작아지면 되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보면 이제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나왔는데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공식은 두 개예요. 그죠? R 오메가 제곱이 있고 또 R분의 V제곱이 있습니다. 지금은 두 점의 속력이 같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공식 A는 R분의 V제곱을 쓰면 되죠. 그중에 여기 있는 속력이 같으니까 요건 일정하죠. 그죠? 따라서 가속도는 R이 결정합니다. 대신 반비례해요. 반비례한 얘기는 그대로 가속도 P의 가속도가
Q의 가속도보다 작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고, 지금은 뭘 구하는 거죠? P가 큰 거 주기 하나밖에 없네요. 요건 두 개는 Q가 크니까 따라서 주기만 되어 있는 주기가 지금 니은에가 있으니까 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지금 보기에는요, 여러분, 기억 각속도, 니은 주기, 디귿 가속도인데 짠 요 순서대로 구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보기 순서를 약간 바꿨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명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 해결했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자, 4번이 여러분께 별 표시해 드릴게요. 우리가 문제 풀면서 몇 가지 별을 달아 드릴 거거든요. 꼭 한번 선생님하고 해설 끝난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수능 전에 꼭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4번 문제에서 우리 뭘 건져갈 수 있냐면 접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접지는 땅에 닿는다라는 뜻이지만 어떤 도체의 구를 손으로 만지는 거, 검전기의 금속판을 손을 대는 거, 이것도 접지잖아요. 그죠? 지금 이 문제에서 손을 댄단 말이죠. 바로 접지를 시킨 겁니다. 그 접지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전기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했고요. 그림과 같이 플러스로 대전된 일단 막대가 있었어요. 이 막대는 이미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A랑 B 둘 중에 하나, 어떤 건 도체고 어떤 건 절연체예요. 그리고 둘 다 전기를 띠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기로 중성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나에서는요, A 쪽에다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막대 치우고 손도 치우고 그랬더니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다는요, B에다가 손을 대고 손 치우고 막대 치우고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둘 다 축 늘어져서 서로 당기지 않았고 오른쪽에선 당겼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당기지 않고 당겼다는 얘기는 누군가 하나가 전기를 띠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는 절연체예요. 절연체는 전기를 띌 수 없잖아요. 분극은 일어날 수 있지만 전기를 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도체는 전기를 띌 수 있어서 바로 여기에서 누군가가 전기를 띠고 있는 겁니다. 바로 B죠, B. 왜? A를 접지시킨 다음에 손을 댄 다음에 놨을 때는 아무 일도 없다가 B에 손을 댔다가 뗐더니 이렇게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했다는 얘기는 바로 B가 도체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A를 절연체라고 하고 B를 도체라고 이미 탁 놓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금속 막대는 플러스로 이미 대전돼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절연체는요, 유전 분극에 의해서 이렇게 분극이 일어납니다. 맞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와 이쪽에 있는 플러스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 때문에 A가 이렇게 당겨져 있는 거죠. 괜찮죠? 자, 오른쪽 보세요. 도체는요,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극이 생겼고 이때 전기적인 인력 때문에 B도 당겨갑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손을 B에다 댑니다. B에다가 접지를 딱 시키면, 여러분, 접지는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 싱크 아니면 소스. 뭔가 전하를 빼오거나 싱크, 뭔가 전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때 전하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전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빼오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이쪽에 있는 여기다 손을 딱 대요. 그죠? 손을 대면 마이너스가 빠져나올지 먼저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는 플러스한테 딱 붙잡혀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으면 뭐 해요? 그죠?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손을 대는 순간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원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똑같이 같은 개수만큼 있어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던 도체였지만 거기에 마이너스가 더 들어가게 되면, 그죠? 이 금속 막대 치우고 손도 치우면 얘는 마이너스로 대전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절연체는 분극이 일어나서 이쪽, 오른쪽은 가까운 쪽엔 플러스가, 먼 쪽에는 마이너스가 해서 이렇게
당겨져 있는 거죠. 하지만 절연체에다가 손을 대면 이 일은 벌어나지 않아요. 이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 경우는 도체의 경우에만 싱크와 소스의 역할을 한다. 절연체는 손을 대도 전하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손을 떼고 얘 떼도 그냥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그죠? 결국은 전기료 중성, 전기료 중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기억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B는 도체냐? 그죠?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내용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디귿. 바의 결과에서 A는 유전분극이 일어났다. 그죠? 절연체는 저렇게 유전분극으로 분극이 돼서 B에게 전기적인 인력을 받고 있습니다. 니은 맞았고요. 다음 디귿. 다의 결과에서 B는 양전하로 분포되어 있냐? 아니에요. 음전하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 맞는 정답 3번이 정답입니다. 접지. 그죠? 이 문제를 통해서 접지 꼭 한번 기억하시고 도체에서의 접지 어떤 내용인지 반드시 기억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도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참 까다로운 문제. 그리고 X방향과 Y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 여러분이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먼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물체에 일정한 힘을 삐딱하게 줍니다. 그러면 이 힘에 의해서 이 물체가 뭐 처음에 정지해 있다고 한다면 멈춰 있다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죠? 힘이 일정하면 등가속도 직선운동합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이 힘을 X방향으로 분해하고요. 이 힘을 Y방향으로 분해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X만 보세요. X방향으로도 일정한 힘이 있어요. 물론 F보다는 작죠. 그죠? 또 Y방향으로도 일정한 힘이 있어요. 물론 F보다는 작습니다. 하지만 F가 계속 일정하게 작용하면 X방향의 힘 Fx도 일정하게 작용해요. 그러면 Fx도 일정하면 이 X방향으로 어떻게? 그죠?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할 거 아닙니까? Y방향으로 마찬가지로 일정한 힘 Fy가 작용한다면 Y방향으로도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 5번 문제는요. 거꾸로입니다. X방향에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Y방향으로도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 이 물체의 운동 경로는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직선이지만 속력은 점점 빨라지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첫 번째 F로부터 출발하면 아주 쉬웠던 문제도 벡터를 분해한 다음에 그 분해한 힘의 성분으로 문제를 거꾸로 내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선생님과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미 Y축과 60도의 각으로 6m/s로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있었어요. 이때가 0초예요. 그죠? 그런데 이 0초인 이 물체에 X방향으로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정한 가속도가 또 Y방향으로도 -1인 일정한 가속도가 X방향과 Y방향에 일정하게 작용합니다. 이 물체는 어떤 경로로 운동할까요? 당연히 직선 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죠. 이해되나요? 자, 처음부터 속력이 6m/s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벡터분의 Y쪽으로 나누고요. 벡터분의 X쪽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Y쪽은 6의 코사인 60이니까 3m/s군요. 처음부터 3m/s로 Y쪽으로 처음 속도 갖고 있습니다. X로는요, X방향으로 3√3m/s만큼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Y를 보세요. 다 줬어요. 그죠? X는 안 줬어요. 하나를. 여기는 시간을 줬지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물체는 Y쪽으로도 등가속도 운동 대신 마이너스. 그러면 속력이 점점 느려집니다.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멈춘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여기 있는 X방향은 플러스 X지만 처음부터 마이너스 X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 X방향의 가속도가 플러스 X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X방향 속도도 점점 느려지다가 멈춘 다음에 반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의 합성된 운동 경로는 여기 나와 있는 직선처럼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향이 될 겁니다. 언젠간 방향을 바꿀 때 멈춘단 말이에요. 그 멈출 때가 언제입니까? 그죠? Y방향의 속도가 0일 때를 찾으면 X방향도 속도가 0일 거 아닙니까? 멈췄으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6초대 반, 3초대 면적이, 민넓이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3초일 때 얘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X로도 3초일 때 멈춰야죠. 그러면 이 면적 얼마? 동그라미 기억의 3이 여기 있는 3 루트 3만큼을 감소해서 0으로 만드니까 여기 있는 동그라미 기억은 뭐가 됩니까? 루트 3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면적, 민넓이 3 루트 3 플러스 3 루트 3이에요. 여기는 처음부터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3 루트 3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여기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3 루트 3을 해주면 여기서도 멈출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3초대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문제를 접근해 나가면 되겠죠. 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런 X와 Y의 벡터적인 분의 합성 이건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꼼꼼히 잘 연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은 동그라미 기억이 얼마냐? 그죠? 루트 3인 거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니은 3초일 때 물체 속력은 0이냐? 그죠? X도 Y도 다 0이 되는 부분이 바로 3초고요. 디귿 0부터 6초까지 물체의 이동 거리는 얼마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가속도가 X로는 플러스 루트 3, Y로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이렇게 방향을 아래쪽으로 하면서 마이너스를 뗐습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이 방향으로 이만큼이 나옵니다. 처음에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예요. 그죠? 처음에 운동하는 이 방향을 플러스라고 잡으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는 부호가 이 가속도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동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까지 구했죠? 마이너스 2AS는 이렇게. 그죠? 그다음 V 제곱 3초 뒤에는 멈추니까요. 그다음에 처음 속력 6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게 플러스 되고 4분의 66, 36. 그러면 S는 얼마? 9m가 나오죠. 9m. 여러분 이 9m는 뭡니까? 바로 3초 때까지 간 거리예요. 3초 때까지 간 게 9m, 6초 때까지는 다시 9m를 돌아옵니다. 그래서 2, 9, 18m. 전체는 ES 18m. 이렇게 6초 때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겠죠. 변이는 얼마라고 합니까? 변이는 0이에요. 이동거리니까 2배에서 18m가 되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디귿 맞는 보기가 되죠. 자,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랑 더불어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는 운동 방향도 플러스 X방향을 합시다. 이렇게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을 잡고 있었습니다. 공을 잡고 있다가 놨어요. 놓게 되면 이 관찰자가 볼 때는 자, 아래쪽으로 뭐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관찰자는 가속도 운동하는 버스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은 가속도 방향의 반대쪽으로 관성력을 받아요. 그죠? 가속도가 일정하다면 관성력도 일정합니다. 중력은 어차피 일정한 크기의 힘이고요.
그 둘의 합력은 바로 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합력이고요. 알짜힘이고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공은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일정한 방향, 일정한 힘과 일정한 힘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그 힘의 방향으로 저 물체는 직선운동합니다. 물론 힘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점점점 빨라지겠죠.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우리 지금 5번 문제와 지금 이 경우 비슷한 유형입니다. 관성력, 물리학 2에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수능을 볼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5번까지 정리가 됐고 다음은 6번 계속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바지걸이에 이렇게 바지를 걸었는데 한쪽 끝에만 걸었어요. 이렇게 삐딱하게 끼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옷걸이에 이렇게 있는 채로 가장 중요한 말 뭐에 있다? 정지해 있습니다. 저 정지라는 말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뭘 떠올려야 되죠?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구나. 역학적 평형은 지금 문제 나와 있는 F1, 2, 3의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까지 함께 적용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기억. F1과 F2를 더한 게 F3다. 힘의 평형입니다. 기억 맞았고요. 니은 바지거리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합은 0이냐? 바지거리에 작용하는 돌림의 합 0입니다. 바로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이 함께 적용돼서 역학적 평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다음 디귿. 바지와 바지거리를 한 물체로 볼 때의 무게중심은 P의 연직 아래에 있느냐? 지금 P는 뭐예요? P는 바로 회전축이에요. 그죠? 이렇게 회전축이 있는 경우에는 무게중심은 회전축의 연직 아래쪽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디귿도 맞는 보기, 모두 맞는 정답 5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봤던 역학적 평형 중에서 가장 쉬웠던 문제죠. 그죠?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수능에서는 또 역학적 평형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또는 까다롭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6번은 이 정도 설명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다음 7번 가겠습니다. 자, 7번 전자이파의 송수신, 굉장히 쉽고 간단한 문제죠. 왼쪽에서 전자이파가 오고 안테나가 수신하고 RLC 회로에서 전류의 세기가 최대가 되는 F0, 바로 공명 진동수, 바로 공진 주파수가 되겠죠. 바로 기억, 공명 진동수, 공진 주파수는 F0냐? 맞는 말. 전류의 세기를 가장 크게 하는 주파수. 니은 전자이파를 수신할 때 가의 안테나에서 전자가 진동하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안테나는 전기장을 받는 거죠. 그죠? 전기장을 받으니까 전자가 진동합니다. 맞는 말이죠. 다음 디귿.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변화시켜 수신회로의 공명 진동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공명 진동수식 기억나십니까? 2파이 루트 L C분의 1이라서 여기에 있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변하면 공명 진동수도 바뀝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내용이죠. 뭐 간단한 얘기죠. 그죠? 자, 5번 기억, 니은, 디귿 맞는 거고 어렵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들은 상당히 쉽게 문제가 나왔고요.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은 좀 생각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가려가면서 여러분 복습할 때도 복습하시고 또 한 번 추가로 정리할 때도 그런 내용들 살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 정말 많이 연습했던 그런 문제고요. 좀 까다롭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수학적인 표현들만 여러분 잘 연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표현을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원형도선이에요. 원형도선. 그리고 원형도선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나침판의 N극이 세타의 각을 이루면서 돌고 있습니다. 원래 원형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쪽으로 지구자기장이 있죠. 그죠? 그 지구자기장을 지구 Earth를 써서 이렇게 B small e라고 씁시다. 지구자기장입니다. 거기에 전류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그 전류 자기장 때문에 합성돼 가지고 이렇게 세타로 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게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에요.
근데 전류가 지금 2개예요, 2개. 그때 각도도 2개로 나옵니다. 당연하죠. 전류의 세기가 다르니까 각도 다르겠죠. 자, 그런데 각이 여기 있는 30보다 60이 더 커요. 그죠? 왜? 여기는 I2가 더 센 전류니까. 근데 그 센 전류의 B, I1 대 I2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 I1과 I2는 달라요. I2가 더 크단 말이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바로 여기 있는 지구자기장입니다. 지구자기장은 딱 이곳에서는 예를 들면 이만큼이다라고 할게요. 이게 바로 지구자기장 B2예요. 근데 한 번은 30도로 돌았어요. 30도로 돌면 요 각이 30도가 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되죠. 그죠? 요게 뭡니까? 바로 30도일 때 흘렀던 전류 I1이 만든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여기 있는 전류의 자기장은 이렇게 있는 거 바로 요거랑 똑같은 길이죠. 그죠? 그리고 30도니까 요거에 루트 3분의 B2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I1이 만드는 전류의 자기장이에요. 괜찮나요? 자, 두 번째. 이번엔 60도가 됩니다. B2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60도가 되게 요게 바로 60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만큼 커지게 되죠. 물론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은 같아요. 요게 60이니까 B2의 탄젠트 60. 그러면 루트 3 B2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요게 바로 뭡니까? 바로 I2가 만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지금은 전류의 비를 I1분의 I2라고 했으니까 우리 I1분의 I2를 I2 먼저, 요 I2에 의한 걸 먼저 쓰겠습니다. 어떻게? 루트 3의 B2는 I2가 만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고 걔는 지금 원형 도선이에요. 따라서 K 프라임, 그 다음에 뭐 반지름은 R이 할까요? R분의 I2 이렇게 쓰면 되죠. I2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 거기에 I1에 의한 거 루트 3분의 B2는 K 프라임의 R은 똑같을 것이고 I1 그 다음 이렇게 나누기 해주면 되죠. 그러면 똑같은 거 B2 K 프라임 R 지워지고 남는 건 오른쪽 거는요. 오른쪽 거는 I1분의 I2만 남고 왼쪽 항은 루트 3분의 1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해서 3. 이렇게 우리가 답을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계산 연습 많이 했으니까요.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바로 4번이 정답인 거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8번도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또 가볼까요? 9번 문제. 자, 자기장 영역에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이미 딱 결정을 해줬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기장 방향도 이미 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사각도선이 있고 그 사각도선이 가만히 있는데 자기장이 변해요. 점점점 세지는군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니까 당연히 이 코일 속을 지나는 자기선 속에 변화가 생기고 유도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에는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를 구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예요. 코일은 한 번 감았으니까 이건 1로 쓰고요. 그 다음에 크기니까 마이너스는 뗄게요. 방향은 필요 없으니까. 결국에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만 남았고 델타 T분의 델타 BS. 근데 면적은 여기 있는 요 단면적은 변하지 않으니까 델타 T분의 델타 B만 남기고 요 면적 얼마? 3D 곱하기 2D, 6D 제곱입니다. 지금 요거는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2T0분의 자기장 변화량 B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계산해주면 T0분의 3B0의 D제곱 이렇게 써 있는 걸 답으로 골라주면 되고 그렇게 돼 있는 게 바로 2번이군요. 너무나도 간단한 공식 외워서 그냥 공식을 적용하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특히나 전자유도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자기선속의 변화로 전류의 방향이나 또는 어떤 유도기전력의 크기 또는 그런 것들을 구해내는 것이 훨씬 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지, 이렇게 그냥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답을 얻는 건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니까 너무 맞았다고 그렇게 자만하지 마시고요. 정리만 한번 해두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10번 광전효과 문제인데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금속은 그대로 둔 채 진동수를 달리했을 때 정지전압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죠. 정지전압은 역전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였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마이너스를 뗀 7V0만 필요해요. 그죠? 거기에다 전자의 전하량 스몰 e를 곱하면 바로 그것이 이 전화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3 스몰 e 라지 V0, 여기 바로 운동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 V0만 있을 때는 정지 전압. 거기에 전자의 전하량을 곱하면 에너지로 바뀌죠. 전하량을 곱하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 부분 잘 유념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해봅시다. 먼저 EF의 빛은 광량자가 에너지 EHF만큼의 에너지 있고요. 금속의 일함수 W라 쓸게요. 그 다음에 그때 운동 에너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똑같은 식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 되죠. HF, W는 금속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W,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 스몰 e 아직 V, 제로 이렇게 써주면 되죠. 지금은 지워야 할 게 뭡니까? 얘를 지워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일함수를 스몰 e와 라지 V 제로로 얻고 싶기 때문에 왼쪽 항을 지워줘야 돼요. 그러려면 밑변에다가 전부 다 2를 곱하겠습니다. 2를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뺍니다. 빼면 없어져요. 여기는 마이너스 W 남고요. 여기는 스몰 e 라지 V0. 따라서 W는 2V0 이렇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죠. 바로 정답 1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광전효과 문제 중에서도 식을 이용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똑같은 방법을 두 번 쓰고 그걸 정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죠? 광전효과에 대한 개념들 잘 이해해두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0번까지 마무리됐고요. 다음 이제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반 상대성 이론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그런 문제일 수 있지만 등가 원리, 중력과 관성력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개념만 완벽하게 잡고 있다면 너무나도 세상에서 정말 쉬운 문제. 자, 왼쪽 무중력 공간에서 가속하고 있는 우주선 안에서 빛을 쐈어요. 그러면 이 빛은 관성력을 받아서 이렇게 P점에 도달할 겁니다. 그죠? 자, 오른쪽. 지표면에 있는 중력이 있는 곳에서 자유낙하고 있습니다. 자유낙하고 있으면 중력받아요. 그죠? 그런데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유낙하니까 중력 가속도에 관성력이 있겠죠. 중력 가속도의 크기만큼의. 따라서 이쪽에는 중력, 여기는 관성력. 근데 그 크기가 같아요. 이렇게 직진하니까 5점에 갈 거 아닙니까? 자유낙하기 때문에 이 둘은 크기가 같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가에서는 P에, 나에서는 O에 도달한다라고 되어 있는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여기 있는 이 두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등가 원리, 그리고 등가 원리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그리고 그 핵심을 이렇게 문제 속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놓치지 말고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일반 상대성 이론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겁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조금 어렵고 까다롭게 문제를 만들 수 있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딱 정해져 있는 포맷이 있어요. 그 포맷을 여러분 여러 차례 연습하면서 정리해두면 아주 쉽게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자, 12번. 조금 뭔가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그죠? 문제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가예요. 줄이 A줄이 있고 B줄이 있는데 지금 A줄은 길어요. 여기까지 있어요. 그죠? B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좀 짧군요. 그런데
연직면과 연직선과 이루는 각이 세타로 똑같습니다. 요게 이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그리고 세타 똑같게 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변신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 보죠? 지금 여기는 질량이 m이에요. 질량이 m이면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겠죠. mg를 쓰겠습니다. mg예요. 그죠? 그런데 그 중력 mg를 이 줄과 이 줄 두 개가 받치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A는요, 이렇게 힘이 걸려요. 그죠? 그리고 그 힘을 벡터 분해하면 수평 방향으로 이만큼, 연직 방향으로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요게 바로 A 겁니다. B는요, 줄이 힘이 이렇게 걸리고요. 여기도 수평 방향으로,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걸리겠죠. 그죠? 자, 그때 수평 방향은 얼마인지 몰라요. 요거 F1, 요거 F1. 왜?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여야 R자임 0. 그리고 저 물체가 가만히 정지해 있을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 다음 연직 방향으로 R자임 0.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하나를 요거 두 개가 서로 사이좋게 나눠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 얼마? 2분의 스몰 mg, 오른쪽에도 2분의 스몰 mg만큼의 힘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R자임은 0이 나오죠. 지금 문제에서는요, 왼쪽에 있는 실 A한테 관심이 있나 봐요. 그러면 실 A를 위해서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실 A를 위해서 지우면 이렇게 남았어요. 그죠? 남았고, 지금 실 A에 걸리는 힘, 바로 요걸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걸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 그걸 X라고 할까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예요. 억각이니까. 맞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 있는 X의 코사인 세타가 바로 요거죠. X의 코사인 세타가 2분의 mg가 된다 라고 우리가 작도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실에 걸린 힘 X를 구하는 거니까 요걸 X로 정리해주면 X는 2 코사인 세타분의 mg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때 X는 실 A에 걸리는 힘입니다. 바로 보기 기억을 풀어낼 수 있겠죠. 기억! 가에서 A줄에 걸리는 힘은 코사인 세타분의 mg잖아요. 요 2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네요. 괜찮죠, 그죠? 다음 니은. 자, 아래쪽에 좀 쓰겠습니다. 니은. 나에서 가운데 있는 그림이군요. 나에서 오른쪽에 있는 B를 딱 끊었어요. 이쪽에 있는 줄을 끊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물체는 이렇게 단진동 운동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중력이 추해한 일은 얼마냐? 당연히 중력이 추해한 일은 여기 있는 요 최고 높이에서 바닥까지의 높이 차에 해당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서 mg, 그 다음에 h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h잖아요. h. 그 h는 원래 길이 L, 여기도 L, 이렇게 L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세타가 요게 세타니까, 요게 세타니까, 이렇게 세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L 코사인 세타. 따라서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높이, 요게 바로 이제 H 아닙니까? 그거는 L 마이너스 L 코사인 세타가 되고 L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에 그대로 곱해주면 되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네요. MGL 괄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요. 자, 따라서 니은 맞았고요. 다음 디귿. 최저점에서 추의 속력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요 B를 오른쪽에 있는 B를 끄는 것이 나고 왼쪽에 있는 A를 끄는 것이 다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세타는 같단 말이죠. 세타가 같으니까 코사인 세타 값은 같아요. 하지만 실의 길이가 얘는 라지 L이지만 여기 있는 건 라지 L보다 작잖아요. 그죠?
이 L 값이 작으면 당연히 그때 중력의 한 일도 작기 때문에 속력은 오른쪽에 있는 다에서가 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서가 다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 디귿 맞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니은 디귿 맞는 정답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잘 한번 복습해 가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자, 13번 굉장히 좋은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그림 유형은 케플러 법칙입니다. 케플러 법칙은 지난 교육과정에서 물리원에 엄청나게 많은 기출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정말 당장 수능에 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이번 모의고사 통해서 가장 좋은 문제라고 선생님이 좀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3번 문제는 기존에 있던 케플러 법칙에다가 물리학2로 건너오면서 배우는 중력 문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예전 물리원에서는요, 케플러 3법칙 해서 이런 식으로 공전주기 제곱이 긴반지름 세제곱과 비례한다 라고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물리학2에서는 여기 있는 t제곱이 나머지 뭐가 들어가냐, 비례 상수까지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능에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교육과정은 케플러 법칙뿐만 아니라 케플러 법칙과 중력이에요. 중력, 만유인력, 그죠? 그래서 그 케플러 법칙이 그 중력 법칙, 만유인력 법칙을 탄생하게 하는 그런 과정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고 그 부분이 그대로 녹아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행성의 질량은 라지 m이고요. A는 원운동, 반지름은 2r, B는 타원운동, 그 다음 여기 행성부터 이렇게 여기까지는 7r. 중요한 건 요걸 몰라요. 요걸.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7r이에요. 얘만 알면 돼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여기 있는 걸 구해서 전체를 절반 나누면 요게 바로 긴 반지름이잖아요. 긴 반지름을 구하려면 얘를 구해야, 요걸 구해야 얘랑 더한 다음에, 그죠? 얘랑 더해서 전체 길이의 절반이기 때문에 지금 요 값을 구해야 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줄,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왔죠? B, 타원궤도도는 B의 가속도의 최대값이 A의 가속도의 4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기에도 B의 가속도는 가장 가까운 여기서가 최대예요. 그죠? A는 원운동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뭐 여기든 여기서의 가속도보다 여기서의 가속도가 4배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공부를 완벽하게 한 친구들은 가속도는 뭐가 결정합니까? G 라지 M의 R 제곱이죠. 그죠? R이 결정하죠. R의 제곱이. 따라서 A하고 B하고 가속도가 1대4라는 얘기는 반지름 떨어진 거리 R이 여기가 2대1이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정보고 바로 첫 번째 단서 요거예요. 요거. 여기가 2면 여기가 1이란 얘기죠. 여기가 지금 2R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 그래요. 요게 지금 R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기 있는 여기 행성부터 B의 근일점까지 거리를 R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R 플러스 7R이니까 8R이에요. 8R의 절반이면 얼마? 4R이죠. 바로 이렇게 긴 반지름이 4R이 나왔어요. 문제는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지금 나머지 것들 파이가 들어가 있고 루트에 라지 G와 라지 M이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산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만유인력은요, G 라지 M 스몰 M의 R 제곱이고 그것이 저렇게 원운동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MR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인데 그 오메가 안에
주기가 들어있잖아요. 제곱하겠습니다. 그럼 t제곱에 4파이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지워지는 게 있군요. m과 m 먼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여기는 t제곱으로 정리하면 t제곱은 라지 g, 라지 m 분의 4파이 제곱에 r이 한 번 더 곱해지니까 r 3승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r이 긴반지름이라고 해도 괜찮고, 그죠? 나머지 것들 gm 분의 4파이 제곱이 이렇게 온전한 식이에요. 저 온전한 식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b의 주기를 구하는 거죠. 그럼 요거 t제곱을 t로 바꿀게요. t로 바꾸게 되면 4파이 제곱은 2파이로 이렇게 루트 밖으로 나오게 되고, 지금처럼 라지 g, 라지 m 분의 r 3승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건 바로 b의 주기이기 때문에 b의 주기에 해당되는 물리량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얼마? 2파이예요. 루트예요. 그 다음에 g랑 m은 그대로예요. 여기 있는 요 r이 반지름, 긴 반지름 4r의 3승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를 3승하면 64. 루트가 있으니까 나오면 8. 2파이 16. 파이의 루트 라지 g, 라지 m분의 r 3승 이렇게 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정답 5번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중요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공식들 이미 다 공부했던 것들이니까 적용하는 방법들 연습 잘 좀 해두시고, 여러분 수능에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정리 끝났고요. 다음 이제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 여기 안에 있는 나에 대한 해석, 물론 그렇게 큰 별은 아니고요. 그냥 소심한 작은 별 하나 달아드리겠습니다. 문제 상황을 봤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특히 도플러과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 과정이 복잡한 문제로 출제되기도 했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나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과 계산하는 과정까지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진동수가 1500Hz인 음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음원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음파 측정기는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고 음원만 움직여서 여기 있는 음파 측정기들이 이렇게 관측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A에서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요. A에서 관측한 압력과 시간의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X축이 시간이란 얘기는 소리가 오는데 소리는 종파잖아요. 소밀파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압력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을 때가 있고 최대가일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0.5가 바로 이거의 주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가 듣는 소리의 주기죠. 그죠? 이미 음원은 1500Hz로 정지해 있을 때는 그렇게 음을 내고 있었는데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A는 변화된 진동수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 듣게 되는 소리의 주기가 바로 이거란 얘기입니다. 얼마입니까? 그 주기는 A 거예요. 0.5의 중요한 거 단위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 들어있어요. 세크 이렇게. 그죠? 우리는 필요한 게 진동수예요.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이기 때문에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헤르츠. 요거 넘기면 5분의 1 곱하기 10의 4승.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4승 분의 1이니까 10의 4승. 얘는 0.2를 곱해주면 그래요. 2000 헤르츠. 일단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어 있는 또 소수점과 음의 지수가 있는 그런 계산식도 여러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00Hz가 뭐죠?
A가 듣는 진동수예요. 원래 얼마였는데? 원래 1500.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음원이 내는 진동수보다 더 큰 진동수를 듣는다? 여기 있는 음원이 A 쪽으로 오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B 입장에서 볼 땐 뭐예요?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멀어지니까 1500보다 작은 진동수를 듣겠네요. 자, 1500보다 작은 거 골라봅시다. 아이고,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군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겠네요. 자, 그럼 한번 또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FA를 구해냈고 여기에 있는 2000Hz까지 구해냈고 원래 진동수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FA는 A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예요. 그 진동수는 2000Hz였습니다. 그거는 음속을 라지 V라고 쓸게요. 그리고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V를 합시다. 지금 음원이 다가오는 속력을 스몰 V, 음속을 라지 V라고 이렇게 써서 구별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1500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요거 두 개 곱하겠습니다. 2000 라지 V 마이너스 2000 스몰 V는 1500 라지 V. 요거 넘기면 500 라지 V 넘어가면 2000 스몰 V. 따라서 라지 V는 4 스몰 V. 요 관계도 하나 얻어낼 수 있군요. 자, 두 번째. 우리는 B가 측정한 음의 소리의 진동수거든요. 그러면 FB라고 쓸게요. FB는 어떻게 씁니까? 라지 V 플러스 스몰 v 곱하기 15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라지 V가 4V니까 여기 4V, 여기는요 5V, 1500 해주면 5분의 4 곱하기 1500 해주면 1200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정답 1200Hz. 3번이 답이 되는군요. 보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계산도 복잡하지만 정확하게 해내야 하는 것들 여러분이 좀 넘어야 산이니까 잘 연습을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까딱 잘못 실수하면 그죠? 숫자 하나만 바뀌어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아니면 나 어디가 잘못됐지? 라고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계산할 때는 실수하지 않게 꼼꼼히 그리고 정확하게 잘 좀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자, 볼록 렌즈예요. 물체 크기는 H고요. 여기 있는 렌즈로부터 물체까지 35T입니다. 요건 바로 우리 렌즈식에서 A에 해당하죠. 그 다음 상이 생겼는데 돌입 실상입니다. 그 다음 상부터 렌즈까지 거리 라지 T입니다. 요게 바로 이제 우리 B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다른 것들은 쭉쭉 초점거리가 나왔습니다. 초점거리 얼마? 10D. 그러면 A 알죠? F 알죠? B를 구할 수 있죠. A 35D분의 1 플러스 요게 B니까 D분의 1은 10D분의 1. 그럼 D분의 1은 10D분의 1 빼기 35D분의 1 동분하면 10 곱하기 35D분의 35 빼기 10이니까 25 이렇게 나오고요. 자, 5, 5, 25, 5, 7이 35, 5, 1은 5, 2 따라서 14D분의 1 결국 여기 있는 D 값은 얼마? 14D가 나오는 거 우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상은 실상이냐? 그죠? 돌입 실상. 맞았고요. 니은. 라지 D는 15D냐? 아니죠. 14D 나왔고요. 디귿. 상의 크기는 0.4H냐? 여러분, 여긴 요 D는 B잖아요. B. 따라서 A분의 B. 지금 뭐 절대값을 씌울 필요도 없죠. 둘 다 양수니까. 따라서 배율은 35D분의 14D가 나오고 DD 없어지고 요건 0.4가 나오니까 배율이 0.4예요. 그럼 크기는 얼마입니까? 처음에 H였으니까 0.4H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디귿 맞았습니다. 기억 맞았고 니은 틀렸고 디귿 맞았으니까 기억 디귿 정답 4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렌즈식 써서 적용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어떤 물체의 이동으로 인한 상의 크기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정말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그런 문제까지 연습을 꼭 해두고 수능장에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5번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아주 상당히 심플하고 간단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질량이 M인 전자를 속력 V로 금속박에 입사시켰을 때 회절무늬가 나타났다. 전자가 회절무늬를 만들더라. 그러면 기억, 회절무늬는 전자의 파동성 때문이다. 맞았고요. 니은,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MV분의 H다. 드브로이 물질파 공식 적용하면 되고요. 디귿, 전자의 회절은 V가 클수록 잘 일어난다. 여러분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람다는 MV분의 H예요. 그죠? 속력이 크대요. 속력이 크면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으면 회절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회절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저렇게 모양도 그죠? 저렇게 보이지 않겠죠. 따라서 회절은 잘 일어난다가 아니라 잘 일어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기억, 니은 맞는 3번이 정답이고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심플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17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환 크기가 하나는 라지 Q, 또 하나는 2 라지 Q입니다. 그리고 A, B를 X축 상에 있는 X = 0 위치와 X = 3D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A는 전기력선이 나와요. 따라서 플러스 Q예요. 그죠? 여기는 B는 전기력선이 들어가죠. 마이너스 2Q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자, 세 번째 줄. X = D.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X = D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E제로다.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전기장 세기 구하려면 여기다가 단위 양변화 플러스 2를 두면 되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 밀고요. 마이너스 당기고요. 플러스 X 방향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A에 의한 전기장과 B에 의한 전기장을 둘 다 더해버리면 되죠. 그게 바로 E제로예요. E제로는 A에 의한 거, 거리가 떨어진 거리가 D니까 D 제곱분의 전하량 Q, 라지 Q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B에 의한 거 K에 떨어진 거리 얼마? 2D의 제곱, 4D 제곱이고요. 여기에는 전하량 2Q. 선생님 마이너스는요? 마이너스는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씀과 동시에 날아갑니다. 전기량의 크기는 여기 있는 요 전하량의 값만, EQ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이걸 마이너스면 안 돼요. 둘 다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둘 다 더해야 합니다. 이해 갔죠? 그죠? 자, 그렇게 해주면 자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K에 4D 제곱 해주면 여기 4에다 2니까 6Q 그러면 K에 2D 제곱분의 3Q가 나오고 요게 바로 라지 E제로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번에는 조건이 바뀝니다. 어떻게? X = 2D 여기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묻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을 두게 되면 플러스 밀어요. 마이너스 당겨요. 하지만 떨어진 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전기장 세기도 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프라임이라 쓰겠습니다. 이 프라임은 둘 다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니까 이번에도 둘 다 더하면 되겠죠. K에 떨어진 거리 2D의 제곱 4D 제곱분의 Q 플러스 K에 떨어진 거리 D 제곱분의 2Q 여기도 마이너스면 안 됩니다. 그리고 K에 4D 제곱으로 해주면 여기는 4니까 1이고요. 여기는 4, 8이라고 더하면 9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걸 라지 E제로로 바꿀 겁니다.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겠죠. 먼저 K에 2D 제곱분의 3Q로 만들어놔요. 이게 바로 라지 E제로니까. 그런 다음에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여기에 2가 더 들어가야 4가 되겠죠. 분자에는 3이 더 들어가야 9가 되겠죠. 요식은 요식과 같고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라지 E제로이기 때문에 이 프라임은 2분의 3 라지 E제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정답 4번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너무나도 쉬운 간단한 문제입니다. 잘 좀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교육과정에 정말 충실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 우리 성취 기준, 교육부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에 정말 충실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의 이중슬릿 간섭 실험을 통해서 빛의 파장을 구할 수 있다가 바로 성취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파장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산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장이 0.6 마이크로미터인 레이저. 파장을 줬군요. 파장 줬고 이제 이중슬릿의 간격을 구하는 거군요. 어차피 같은 식에서 나오니까 파장 줬고 이중슬릿 간격이 D예요. 그 D인 이중슬릿 입사시켰더니 이런 식으로 5m 떨어진 곳에 스크린이 이렇게 밝고 어두운 무늬가 나타났고 그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얼마? 2cm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A와 D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간섭 무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있는 보기 잠깐 볼게요. 여기 이렇게 생겼으니까 밑에 있는 보기 중에 선택 중에 4번하고 5번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그죠? 슬릿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간섭 무늬가 이렇게 나왔다? 안 됩니다. 따라서 4번, 5번은 먼저 지웁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중에 이제 D를 구하는 싸움이에요. D를 구하는 싸움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서 한번 식을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람다는 L분의 D 델타 X, 이게 0의 간섭 실험 식이죠. 그죠?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요거 구해야 돼. 요거 D. D가 얼마냐? D는 얼마? 델타 X분의 람다의 L이에요. 람다는 얼마냐면 0.6 마이크로미터예요.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 L은 이중슬릿과 스크린까지 거리 5m입니다. 그 다음 델타 X는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2cm니까 2cm가 아니라 2m로 바꿉니다. 미터로 바꿔야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미터 하나랑 아래에 있는 미터 하나 지워주고 나면 미터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중슬릿 사이 간격이 단위가 미터가 나와야겠죠. 자, 해봅시다. 여기는 2하고요. 여기는 6이 나누면 3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이걸 나누기 위해서 얘를 6으로 바꾸고 여기는 넘기면 마이너스 7승 곱하기 5,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3 남아요. 3. 맞나요? 그 다음에 5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미터예요. 이렇게 미터. 그럼 얘가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 근데 지금 선택지를 보면 다 마이크로미터로 되어 있죠. 요게 마이크로미터가 되려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왼쪽 값하고 오른쪽 값이 똑같잖아요. 따라서 150 마이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8번은 어떻게 보면 계산하는 그런 문제니까 좀 잘 정리해두고 미터로만 환산해서 여러분 산수 잘 해두시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께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19번 상당히 좋은 문제고요.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 만나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있는 A, B 스위치가 있을 경우에 하나의 그림으로 두 개의 문제상을 준다라는 건 늘 강조해드렸죠. 그죠? 이런 문제 딱 보자마자 빨리빨리 두뇌 회전을 해가지고 스위치를 A에 했을 때랑 B에 했을 때랑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둘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저항이 모르는 저항 X가 있어요. 나머지 건 알아요. RR 3R이에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가운데 이렇게 축전기가 있습니다. 자, 스위치를 연결하고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자, 세 번째 줄 끄트머리,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B에 연결했을 때가 A에 연결했을 때보다 4배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공식이 딱 떠올라야죠. 뭡니까? 2분의 1 QV, 2분의 1 CV 제곱, 20분의 Q제곱, 그 중에 가운데 거 2분의 1 CV 제곱을 써야겠구나. 전체 전압 줬죠, 그죠?
축전기 전기 용량을 C라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랑 B에 연결했을 때 여기 있는 축전기의 전압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만 구할 수 있으면 충분히 몇 배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식은 2분의 1 CV 제곱 요 식을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위치를 여러분 B에다 연결합시다. B에다. B 연결하면 여기 있는 A는 싹 눈으로 지워져야 돼요. 그러면 갈게요. 자, B에 연결하게 되면 가다가 여기서 세 갈래로 갈라지네요. 맞죠? 그리고 요거랑 요거는 직렬 연결. 직렬 연결. 요거랑 요거랑 직렬 연결. 요거는 그대로. 그리고 이거는 병렬 연결. 그 다음에 바로 연결. 따라서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신 있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고 바로 이 문제에서 해결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아직 수능 전이니까 연습 필요한 친구들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린 다음에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게 3R이고요. 요게 X고요. 요게 축전기인데 우리 전기 용량을 C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건 R과 R입니다. 이때 여기 있는 전압 V는요. 여기도 V, 여기도 V, 여기도 V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압이 V가 몽땅 다 걸리죠. 맞죠? 따라서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얼마? 2분의 1 CV 제곱. 이게 바로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의 에너지예요. 얘가 A보다 몇 배 크다고요? 4배 크다고요. 4배. 그러면 스위치를 A에 연결해야겠죠? 자, 왼쪽 그림 가서 A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해요. 그러면 여기부터 갈게요. 쭉 가다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세 갈래로 갈라졌어요. 병렬 시작. 그런 다음에 3R은 바로 끝. 바로 끝. 그러니까 3R이 하나인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여기 있는 요 뭐예요? C하고 B는 요건 없는 거니까 C하고 여기 있는 요 X가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C는 또다시 R과 R로 병렬 연결. C하고 X는 직렬 연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스위치를 A에 연결한 걸 오른쪽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연습을 좀 해두기 바랍니다. 자, 전지 여기다 있습니다. 쭉 가요. 하나는 3R이에요. 3R은 이걸로 끝입니다. 이걸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다가 축전기 하나랑 R자리 저항 2개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들과 함께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 있어요. 바로 X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로가 끝납니다.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전압이 V예요. 근데 아까 여기에 있던 이 왼쪽에 B에서의 2분의 1 CV 제곱이 여기에 걸린 에너지보다 4배랍니다. 근데 2분의 1 C까지는 똑같아야죠. 왜냐면 전기 용량은 C니까. 그러면 제가 얘보다 4배 되려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그죠? 4분의 V 제곱 되면 4배죠. 4배. 4배. 그럼 여기는 얼마? 2분의 1 C에 2분의 V의 전체 제곱. 여기에 축전기에 전압이 2분의 V가 걸리는구나. 그러면 얘랑은 병렬이니까 여기에도 2분의 V가 걸리는구나. 그러면 나머지 여기 있는 X에는 얼마 걸려야 됩니까? 똑같이 2분의 V가 걸리면 되죠. 여기에도 2분의 V가 걸렸고 여기에도 2분의 V가 걸렸으니 여기에 있는 X 값은 얼마예요? X는 그죠? 바로 2R이 나와야죠. 그래야 2R 1대1로 2분의 V씩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A에 연결했을 때 여기 있는 2R이 걸리는 요걸 찾는 거. 근데 그걸 찾기 전에 먼저 B랑 A랑 비교하기 위해서 회로를 머릿속으로 아니면 작은 여백에 저렇게 그림을 따로 그려서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해 놔야겠죠. 그죠? 그럼 이제 X가 2R인 거 알았습니다. 여기도 X가 2R인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기를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X의 저항값은 R이냐?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죠? 2R이었고요. 니은 스위치 S를
A에 연결하고, 자, A가 어디입니까? 이쪽이네요.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A 연결합니다. 자, A 연결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에 있는 X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라는 겁니다. X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여러분,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저항분의 전압이에요. 그죠? 저항이 얼마입니까? 2R이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구했잖아요. 얼마? 2분의 V예요. 따라서 4R분의 V가 바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괜찮나요?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 맞았습니다. 다음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자, B니까 우리 가운데 그림을 좀 가겠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하지만 보겠습니다. 자, S를 B에 연결하면 충분히 시간이 지났을 때 X에서 소비되는 전력, X에서 소비되는 전력이에요. 그러면 전력식이 뭐뭐 있더라? I제곱 R, VI, R분의 V제곱인데 지금 딱 보니까 R분의 V제곱 꼴로 되어 있죠. 아, 그러면 R분의 V제곱을 쓰면 되겠구나. R은 얼마였죠? 2R이었죠. 그죠? 그 다음 V는 얼마죠? V는 여기가 전체가 V예요. 이쪽이 3R, 이쪽이 2R입니다. 사이좋게 3대 2로 나뉘어 들어가야죠. 여기는 5분의 3V, 여기는 5분의 2V. 따라서 5분의 2V의 전체 제곱. 왜? R분의 V제곱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거 25, 그 다음에 R, 맞죠? 25R, 여기 있는 거 25분의 R에 여기 있는 게 지금 4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2니까 나눠서 2V제곱. 25R분의 2V제곱. 요게 바로 거기에 걸리는 소비 전력입니다. 따라서 거기는 지금 숫자 2가 빠졌으니까 디귿 틀렸죠. 맞는 거, 니은만 맞는 정답 2번이 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부연 설명과 또 이것과 다른 좀 특징이 있는 몇 가지 회로도 함께 좀 설명드리고 싶지만 우리 한정된 시간으로 우리 해설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풀이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회로 연습했던 것들 우리 교재에도 좋은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 이 회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교육과정에서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의 기출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문제라 하더라도 상당히 좀 쉽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까지 연습을 좀 해놓고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가겠습니다.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도 그래요. 충분히 개념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런 문제들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문제를 좀 더 간편하게 또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거 함께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P점이 있어요. 거기에 V의 속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사각이 60도인 경사면을 쭉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Q 위치에서 지면으로부터 OH 위치에 있는 Q를 뿅 하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지면으로부터 H만큼 떨어져 있고 기울기가 30도인 어느 한 점 R 위치에 딱 떨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때 V를 구하는데 아래쪽에 있는 선택지를 보면 G, 중력가속도, 그 다음에 H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 그림 보면요. G가 들어있고 H가 들어있으면 또 공기저항 무시하고 지금 이 물체가 받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력밖에 없어요. 그죠? 중력만 받는 이 물체의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어 있구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겠구나. 여기는 지금 OH니까 포텐셜 에너지 괜찮아. 대신 운동 에너지가 필요해. 여기도 포텐셜 에너지 있어. 근데 운동 에너지 필요해. 그렇다면 여기는 운동 에너지 있으니까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구하고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구해야 되고 운동 에너지 구하려면 Q에서의 속력이 필요합니다. 또 R에서의 속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V였어요. 그죠? 자, 이쪽에 Q점으로 가서 Q점에서 수평 방향의 속력을 V1 이라 할게요. 그러면 여기 60도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서 60이라서 수직 연집 방향 Y쪽 연집 방향의 속력은 얼마?
루트 3 V1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둘을 합성해 봅시다. 그 둘을 합성하면 Q에서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바로 2V1이 되는 거 먼저 하나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R점입니다. 여러분, 여기부터는요, 포물선 운동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을 그대로 가져가겠죠. V1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연집 방향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요걸 우리 V2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속력은 이제 V1 제곱 플러스 V2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바로 요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요 V2 또 V1 들의 관계를 V로 정리하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부터 R까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요게 지금 직각이에요. 여기가 30도니까 여기도 30도입니다. 30도란 얘기는 여기 있는 높이하고 밑변이 루트 3대 1로 높이와 밑변과 높이의 비가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그리고 기울기가 일정해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물체가 Q에서 R까지 오는 동안에 변위의 비, 수평 방향과 연집 방향의 변위의 비는 어차피 여기부터 여기까지 X로 오는 시간이나 Y로 오는 시간이 같기 때문에 평균 속도의 비와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변위비가 수평과 수직이 루트 3대 1이에요. 그러면 평균 속력의 비도 루트 3대 1이 나와야 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수직 방향의 성분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바로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수직 방향 속도 성분에 루트 3을 곱하면 수평 방향 성분이 되니까 여기 있는 수평 방향 V1이 루트 3배를 한 거죠. 누구의? 바로 여기 있는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 평균 속도. 얼마입니까?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 근데 지금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죠? 아랫방향을 플러스라고 잡으면 윗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V1과 V2의 관계가 나오겠죠. 자, 정리해주면 V2가 루트 3분의 5 V1 해서 V1과 V2의 관계를 하나 먼저 얻어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점이 3개죠. 여기 하나, 둘, 3군데예요. P점, Q점, R점. P점에서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0,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얼마?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맞죠? 그 다음 Q에서는요. 포텐셜 에너지 mgOh니까 5mgh 플러스 그 다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그 다음에 2v1의 전체 제곱. 맞죠? 그 다음 이것이 여기서 높이가 h니까 mgh 플러스 2분의 1 m의 v1 제곱 플러스 v2 제곱의 루트. v 제곱이니까 루트를 안 씌워도 되는군요. 그죠? 자, 이 루트는 지우겠습니다. 다시 v1 제곱 플러스 v2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죠. 지금 v2가 v1하고의 관계를 얻었기 때문에 v2 자리에 v1을 집어넣어서 오른쪽에 있는 여기부터 이쪽에 있는 두 개의 식을 정리하면 v1과 v2의 관계에서 v1만 남아요. 그죠? 왜냐하면 v2가 지워졌으니까. 그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결정하게 되면 이번에는 v로 나머지 것들 GH를 우리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시고 얘랑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계산해서 정리하면
식은 다음처럼 2분의 1 V제곱이 5GH 플러스 3GH가 나올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 두 개의 식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곧 마무리 다 해주면 V는 4루트 GH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뭐 정리하는 거는 연립해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변이의 비와 평균속도의 비를 구하는 방법들 잘 한번 연습해 보시고 풀어나가는 어떤 순서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잘 좀 익혀두면서 풀이 방법을 통째로 암기해 두는 것도 좋은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미지수가 많이 나오는 것들을 좀 표현하는 내용들 연습을 했으니까요. 꼭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연습 좀 해 두시고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4루트 GH 해놓고 20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0월 모의고사도 상당히 쓸만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생님 여러분께 별 표시해 드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수능 전까지 꼭 한번 아주 시간을 오래 좀 잡고 진득하니 앉아서 여러분 것을 만들기 위해서 천천히 한번 씹고 소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자신감 회복하시고 남아있는 그런 시간들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서 수능 멋지게 성취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